해당 이야기는 유아의 이혼 스케치북, EPU, 의부증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과거 아내분은 심각한 의부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침대에 이 머리카락이랑 이 칫솔은 뭐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내분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혼이 기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혼이 기각되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후 바깥에서 생활하는 아내가 고생할까봐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주곤 했습니다. 또 아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내와 제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을 처분하자고 했을 때도 아내의 뜻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장을 받게 되었네요. 그간의 사정을 들은 이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이혼 기각을 구하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 앞에서 아내를 만난 남편분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보. 아내는 과거 이혼 소송에서는 서울에 다녀온 뒤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칫솔을 두고 상간녀의 것이라 주장하고 DNA 검사 결과도 부정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방임과 아기의 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연금을 혼자 독차지했고 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도 않았고 저를 유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부양을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과거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로도 원고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돈을 보냈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을 처분하여 대금을 나눠 가졌고 또 이혼 기각 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번에는 피고가 분양권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 대금을 독식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로채려다가 저한테 들켜서 반을 토해낸 거라고요. 피고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처분한 것인데 계약 당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공동명의 되어 있는 분양권의 대출을 승계해주기 위해서 같이 은행도 방문하였으며 한자리에서 만나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잔금도 모두 원고와 피고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피고가 독단적으로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고와 그 대리인은 계약서의 원고 서명이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필적 감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피고와 이 변호사는 다른 지방에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을 하여 계약을 하였고 필적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작성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필적 감정은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그 대리인은 기필코 필적 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판사님은 피고가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혼 기각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은 기각이 되었지만 의뢰인분은 한편으론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내가 이대로 물러설까 걱정이네요. 역시나 아내는 항소를 하였지만 또다시 기각되었고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감사 인사를 하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또 언제 아내분이 보낸 소장을 들고 오실지 걱정이네. 부디 다시는 뵙는 일이 없기를